안녕하세요. 도구 알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을 앞에 요약해 봤는데요. 이런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아래서 불러온 뒤에 그래프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통계량과 T검정 결과가 요약된 표를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R을 이용해서 계산한 그런 결과들을 표로 나중에 요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R에서 통계량을 각각 구한 다음에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이 값들을 하나씩 옮겨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작업이 좀 귀찮아져서 아예 R에서 표 형태로 결과를 출력하면 옮겨 적기도 편하고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표 형태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표가 있잖아요. 그 표가 R에서 생성되도록 그렇게 코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구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어서 저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사용할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반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거고요. A반과 B반의 키, A반과 B반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 반마다 30명씩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고 나면 그 로우 데이터는 그 처음 데이터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좋은 데이터 형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잘 구분된 형태거든요. 이 왼쪽 데이터에서 독립변수는 반의 종류입니다. A반 또는 B반, 이게 독립변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키와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먼저 A반의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A반의 몸무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에다가 A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다 B반의 키와 몸무게를 붙여 넣고 독립변수에 B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탭에다가 정리를 해놨고요. 네, 이런 형태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아래에서 우리가 방금 정리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import dataset에 from excel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열고 싶은 엑셀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디폴트로 첫 번째 탭이 선택이 될 텐데요. 여기서 시트를 바꿔줍니다.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형태로 변형한 게 R1 시트에 있었거든요. 이 R1 시트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요. 임포트를 누르지 말고 이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 콘솔 창에서만 실행이 돼서 이 코드를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주고요. 붙여 넣게 되면 이름이 파일 이름과 똑같이 입력이 되는데 좀 길어서 사용이 힘드니까 간단한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DT라고 바꾸겠습니다. 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요.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 이 데이터가 팁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루는 게 더 편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as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줍니다. DT가 데이터 프레임이 됐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str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독립변수가 반의 종류죠. 반의 종류라는 것은 A반, B반 이런 범주형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요. 종속변수는 키와 몸무게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연속형입니다. 또는 수치형 변수입니다.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수치형인 경우에 적당한 그래프는 박스플롯이나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포를 보려는 게 아니라 두 반의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박스플롯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플롯은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도 그려주고요. 네, 그리고 수식을 이용해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종속변수, 물결표시, 독립변수, 그리고 데이터 이런 형태의 수식을 이용해서도 박스플롯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데이터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가 훨씬 편합니다. 먼저 키의 박스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종속변수가 키고요. 독립변수는 반입니다. 각 반의 키를 비교하는 그런 박스플롯이고요. 데이터는 DT죠.
그래서 DT라는 데이터 안에 키라는 종속 변수와 반이라는 독립 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DT를 보면 이 키와 반이 있죠. 얘네 둘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 이상한 값이 보이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몸무게를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그려지는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분할을 하겠습니다. PAR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mfrow 그리고 우리가 분할하기 원하는 형태 1행 2열 이런 형태로 화면을 분할해 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로 화면이 분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플랫의 장점은 이런 이상치를 한눈에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다루던 데이터들을 보면 사람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아주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박스플랫을 이용하는 겁니다. 박스플랫에서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데이터는 제가 일부러 이상치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상치가 보이면 데이터를 열어보고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실제 이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키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치겠죠. 이 센티미터인데 1500cm를 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상치가 발견이 되면 데이터를 열고요. 수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키가 166인데 6이 하나 더 입력된 실수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엑셀을 저장하고요. 엑셀을 꺼줍니다. 꺼준 뒤에 R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치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근데 그래프 상으로만 봤을 때는 A반이 B반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도 무거운 것으로 나오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통계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통계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만든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평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형태의 결과를 출력을 할 거고요.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표는 이 표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하는 겁니다. A반 키의 통계량 요약, 그리고 B반 키의 통계량, A반 몸무게 통계량, B반 몸무게 통계량을 구할 거고요. 이 각각을 구한 뒤에 마지막에 표로 합쳐줄 건데요. 그 각각을 요런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A반 키는 D11이라는 변수, B반 키는 D12라는 변수. 이게 행렬의 인덱스를 의미하거든요. 얘는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데이터가 들어가는 행렬은 여기 2행 3열의 행렬이기 때문에 저는 행렬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든 그런 함수를 가져오고요. 이제 이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먼저 D11이라는 변수에다가 A반의 키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A반의 키 데이터를 인덱싱으로 추려야 되는데요. DT를 한번 보면 A반의 키는 여기입니다. 여기만 추려줘야 됩니다. 여기만 추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형태의 인덱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추립니다. 이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추려서 이 데이터가 A와 같다라는 명령어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A와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A와 다르면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네, 오류가 난 이유는 문자열을 입력을 안 해줘서 그렇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A와 같은 경우는 true, A와 다른 경우는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인덱싱에 이용을 합니다. 인덱싱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자리가 행이고 뒤에 있는 자리가 열입니다. 콤마로 구분한 경우에는 이 행 자리에 우리가 위에서 만든 코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true가 있는 행만 출력되기 때문에 A가 있는 행만이 걸러지게 됩니다. 이제 A가 있는 행만 걸은 뒤에 이 A가 있는 행들만 걸은 뒤에 열은 키에 해당되는 열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키 이렇게 입력을 하면 A반의 키만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 결과를 함수에 넣어줍니다. MSMM A반의 키 데이터 그리고 데시멀은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MSMM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실행을 안 시켜서 그렇고요. 이 함수를 먼저 실행을 시킨 뒤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A반의 키가 통계량으로 요약돼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투도 만들어줍니다. D12는 B반의 키입니다. 얘를 B로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은 A반의 몸무게니까 A 몸무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얘는 2, 1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22는 B반의 몸무게입니다. 이렇게 동그랑들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T 검정을 할 겁니다. 근데 먼저 키를 비교한 T 검정 결과는 D13에 들어갑니다. D13에다가 키를 비교한 T 검정 결과를 넣을 거고요. T 검정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데이터 이렇게 수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T 검정 코드만 한번 입력해 보면 이렇게 T 검정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P-밸류만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P-밸류를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T 검정을 스트럭처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내부 구조를 보면 이 P-밸류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달러 표시를 입력하고 P.value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를 입력하고 P.value를 입력하면 이 P 값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D13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소수점 자리가 너무 길죠. 표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셋째 자리 정도까지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13을 보면 셋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23에다가 2행 3열이죠. 2행 3열에다가는 몸무게를 비교한 P값을 넣어줍니다. 둘 다 통계적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표를 생성을 해줍니다. 먼저 R1이라는 변수에다가 R1은 1행을 의미합니다. 1행이니까 D11, 12, 13를 넣어주면 됩니다. 벡터로 정의하면 되고요. D11, 12, 13 이렇게 넣어주고 R2는 2행을 의미하는데 D21, D22, D23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행을 두 개를 합쳐주면 됩니다. R-bind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row bind예요. 행을 묶어주는 거예요. 두 개의 행을 행방향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R1, R2 이렇게 묶어주고요. 얘가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표입니다.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얻어지고요. 얘를 RETAB라고 하겠습니다. 리절트 테이블의 줄임말로 RETAB라고 하고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표가 얻어지죠. 근데 이름을 좀 바꿔야겠죠. 행 이름과 열 이름을 바꿔줍시다. 먼저 열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call names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름을 넣습니다. 이 녀석의 call name, 열 이름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열 이름은 A 반, B 반, P value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A 반, B 반, 그리고 P value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행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row names를 이용해서 행 이름은 위에가 1행이 키죠. 키와 몸무게죠. 키, 몸무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그럼 표가 생성이 됐고요. 이 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표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예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뷰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뷰에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면 새로운 창에 표가 뜹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서 표를 아예 만들어 버린 다음에 얘를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코드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의 많은 경우가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수치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코드는 독립 변수가 하나고 종속 변수가 두 개인 경우인데요. 종속 변수가 많이 늘어나도 이 코드를 쉽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과 열만 늘려주면 되니까요. 종속 변수가 n개인 경우에 쉽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독립 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코드를 좀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다른 템플릿을 만드는 게 낫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얘만 바꾸고 얘만 좀 늘려주고 결과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통계 분석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됐습니다. 이 코딩 방식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코드 몇 줄만 바꿔서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하면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게 이 코딩 방식의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엑셀 데이터를 R에서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통계량과 T검정 결과가 요약된 표를 출력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